유전은 확률 게임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46개의 염색체에는 3만 개의 유전자가 있고 그것들의 조합이 여러분의 외모를 결정하죠. 하지만 이 모든 유전자는 가계도에서 유래할 뿐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밝은 색머리와 파란 눈을 가졌고 노래를 아주 잘 부르지만 부모님은 짙은 색머리에 갈색 눈이고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다면 조상 중에서 분명히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23개의 염색체를 물려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이 상호작용을 시작하죠. 스포츠 대회를 상상해보세요. 어느 팀이 이기는지가 그 아이가 얻게 될 특징을 결정합니다. 한 팀의 일부 선수들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상대보다 더 강합니다. 그것들은 우성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다른 팀의 상대는 열성 유전자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엄마가 엄마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갖고 있는 헤이즐색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눈 색깔을 담당하는 유전자는 우성입니다. 즉 아이도 아마 헤이즐 눈을 갖게 될 거라는 뜻이죠. 하지만 모든 경쟁 게임에서 그렇듯이 두 팀 모두 득점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아이의 아버지가 여러 세대에 걸쳐 밝은색 머리를 갖고 있다면 그 머리색은 아마도 아이에게 전해질 거예요. 시합은 한쪽이 이길 때까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쪽 부모를 더 닮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게임의 규칙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엄마와 아빠도 그런 시합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유전자는 서로 경쟁하는 동안 종종 부모와 심지어 조부모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성은 한두 세대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특징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손자에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의미는 아니죠. 대머리 패턴이 그 좋은 예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가족의 남성들이 40대에 탈모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지만 한 세대를 건너뛰면서 말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50세가 넘었지만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머리가 한 가닥도 없다면 여러분은 할아버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운이 좋은 거예요. 어떤 유전자는 속임수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더 강해요. 곱슬머리와 오른손잡이가 그 몇 가지 예입니다. 여러분이 가족 중 갈색 눈과 곱슬머리를 가진 유일한 사람일지라도 아이들에게 그런 특징을 물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너가 푸른 눈과 생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보통 더 약하거든요. 하지만 두 부모 모두 비슷한 피부색, 체격, 머리카락, 눈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조상들의 특징이 자손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짙은색 피부와 검은 머리의 두 부모가 옅은색 피부와 붉은 머리를 가진 아이를 낳은 경우가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총 3만 개의 유전자가 있고 이들의 조합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조합 중 일부는 확실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눈과 머리색 외에 키가 한 가지 예입니다. 두 부모가 모두 키가 크면 아이도 키가 비슷하게 크거나 심지어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 차이가 있다면 그들의 아이는 그 중간쯤의 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머리카락과 눈도 나이가 들면서 옅어지거나 짙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건 유전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짙은색 눈과 매우 밝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갈색 눈과 옅은 갈색 머리카락을 가질 수 있어요. 멜라닌의 탓입니다. 피부, 머리카락, 그리고 눈의 색깔을 담당하는 색소죠. 멜라닌의 생산은 어린 시절에 가장 활발하고 자라면서 느려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톤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갈색 눈이 파란 눈이 되는 경우는 절대 없고 금발이 검은 머리가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큰 변화는 없어요. 눈 색깔을 예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쪽 부모가 같은 색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아이도 같은 색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갈색과 녹색 눈의 경우 그 가능성은 더 낮습니다. 약 75%예요. 양쪽 부모가 파란 눈이라면 99%의 확률입니다. 그리고 검은 눈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은 갈색, 어두운 갈색 또는 헤이즐 눈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녹색, 회색,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다면 확률 게임에서 어두운 색의 눈은 약간 우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한 부모는 녹색 눈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부모는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부부는 부모 중 한 명의 눈동자 색깔을 가진 아이를 낳을 확률이 50%입니다. 그리고 인종이나 심지어 영양 상태와 같은 다른 요소들도 잊지 마세요. 만약 부모님이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두 분보다 키가 더 크다면 여러분이 자라는 동안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운동을 했다면 어떤 운동을 했는지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구나 배구 선수들은 그들의 활동 때문에 평균보다 훨씬 더 키가 큽니다. 몇몇 폐쇄된 공동체에서는 종종 함께 사는 사람들과 공통된 특성을 공유합니다. 키부터 체격, 피부색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요. 종종 다른 인종의 부부가 혼합된 특징의 아이를 낳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최고의 것을 얻고 심지어 부모 어느 쪽과도 닮지 않은 피부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여러분의 아이가 어떤 모습일지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종이 한 장과 펜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파트너의 특징을 표시한 후 마지막에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주의사항, 이 테스트는 그저 게임일 뿐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질문 1. 여러분과 여러분의 파트너는 어떤 색 눈을 가지고 있나요? 서로 다른 경우 둘 다 표시합니다. A. 짙은 갈색, 갈색 또는 헤이즐. B. 파란색 또는 회색. C. 녹색. 질문 2. 여러분과 여러분의 파트너는 어떤 머리 색깔을 가지고 있나요? A. 진한 갈색 또는 연한 갈색. B. 금발. C. 빨강머리. 질문 3. 여러분과 여러분의 파트너의 머리카락은 어떤 유형인가요? A. 곱슬머리. B. 생머리. C. 반곱슬머리. 질문 4. 여러분과 여러분 파트너의 키 차이는 어떤가요? A. 키가 같거나 비슷합니다. B. 한 명이 다른 한 명보다 훨씬 큽니다. 질문 5. 여러분과 여러분 파트너의 피부색은 어떤가요? A. 짙은 색. B. 옅은 색. 질문 6. 두 사람 중 왼손잡이가 있나요? A. 아니요. B. 예, 한 명 혹은 두 명 모두. 질문 7. 두 사람 중 턱 보조개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A. 예, 한 명 혹은 두 명 모두. B. 아니요. 좋아요. 이제 답을 확인하죠. 먼저 종이에 A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비록 한 사람만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미래의 아이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의 모든 A는 우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미래의 아이에게 그 특징이 나타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 대답이 대부분 B나 C고 유전적으로 지배적인 사람이 여러분의 파트너라고 해도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특징을 후대에 물려줄 기회가 아직 남아있어요. 유전자 조합은 보장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둘 다 A가 대부분이라면 완벽한 조화입니다. 갈색 눈동자, 오른손잡이에 짙은 곱슬머리, 피부톤이 짙고 턱 보조개가 있는 커플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신들의 작은 복사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둘 다 B나 C가 대부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특성도 우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둘을 닮은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훨씬 더 정확한 추측을 원한다면 가족 앨범을 보세요. 친척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주목하세요. 숙모, 삼촌, 사촌들까지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갈색 눈을 가졌는데 회색 눈을 가진 이모가 있나요? 할아버지 볼에 귀여운 보조개가 있었나요? 삼촌은 머리가 빨간색인가요? 이 모든 특징들은 여러분의 미래 아이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두고 보세요.